저렇게. 간식을 줄 때 꼭 별이가 못 먹는 상황이었죠.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심용주 전문가분이 애니멀 시그널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물행동학자 심용주 박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영국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주인에게 더 다정해졌다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보호자들이 보통은 밖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면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덕분에 고양이와 보호자 간의 유대감이 커졌다, 깊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많은 고양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더욱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고양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기분이 좋다는 걸 보호자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개하고는 좀 고양이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경우는 꼬리를 수직으로 탁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매우 긍정적이고 심지어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고, 가까이 가서 항상 부비부비 그리고 엉덩이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행동들은 대부분 친밀감의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눈을 바라보는 경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양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상대에는 눈을 피하는 편인데 눈을 바라보고 지그시 보고 있다면 이 고양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런 행동을 보일 때 고양이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와 반대로 고양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좀 혼자 있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의 경우는 꼬리를 막 흔들면 좋은 거죠. 좋은 거. 예. 네. 고양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꼬리를 흔들면 네, 난 너가 싫어. 심지어 난 너를 공격하겠어. 나한테 오지 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양이 내에도 품종이 다양하고 이런저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고양이들이 있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 100% 고양이의 마음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꼬리를 빨리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빨리 흔드는 거는 봤는데 네.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흔드나요? 이게 천천히 흔들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꼬리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 문제가 있어나 지금 상황이 불편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시간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애니멀 시그널. 지난주에는 보호자를 향해 심한 공격성을 보였던 반려견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경우 반려견의 예민한 부위를 파악한 뒤 스킨십을 해주고 적절한 간식 보상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보호자를 공격하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또한 보호자에게 다정하기를 소문난 반려묘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 행동으로 애니멀 시그널을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세요. 애니멀 시그널을 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눈에 띄는데요. 아, 귀엽다. 3마리나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3마리가 함께 사는 집이네요.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이 녀석은 누군가요? 저희 집 카이고요. 만으로 3살 수컷 고양이입니다. 벵갈 고양이이고요. 카이 같은 경우엔 사람한테 친근하고 그리고 고양이한테도 좀 친근한 성격이에요. 그때 카이에게 장난을 거는 한 고양이. 이 친구의 정체는? 저희 둘째 알이고요.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좀 잘 다가가는 성격인데요. 사람 손을 좀 잘 안 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누구예요? 저희 집 셋째 별이고요. 사람한테 조금 친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고양이들한테는 좀 엄청 예민한 성격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3마리의 고양이가 동고동락 중이라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사이가 좋은 카이와 아리와 달리 홀로 동떨어져 있는 별이. 3마리 고양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가로운 오후,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자. 카이는 장난감에 푹 빠진 눈치인데요. 지금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문제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와 달리 전혀 관심이 없는 별이와 아리입니다. 이런 아이들과는 어떻게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건가요? 셋째 동생이 처음에 카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알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저한테 오게 됐고요. 카이가 혼자서 너무 심심해하고 좀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아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카이랑 아리랑 이제 서로 친구처럼 또는 뭐 오빠 동생처럼 되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아는 지인이 별이를 키우다가 성묘가 돼서 파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니까 한번 저한테 제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파양할 거면 저한테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3마리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시로 애교를 부리는 별이에게 보호자는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 버렸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지켜보는 아리. 아리의 눈치에 별이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아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별이가 하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고 마는 모습. 자리를 피하는 별이를 기어이 쫓아가 공격하는 아리. 별이가 하악질을 해보지만 아리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을 소파 밑에서 나오지 못하는 별이. 카이 그만! 멈춰! 그래, 사이가 안 좋은가요? 카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엄청 심하게 이제 싸워서 아리랑 싸울 때는 그래도 저희가 막 엄청 심하게 말리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카이가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 저지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 공간에 네. 있는 것 자체가 서로가 피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별이가 먼저 하악질을 하면서 당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똑같았어요. 막 2년 전부터 지속된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급속도로 관계가 악화된 건데요. 발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털이 뽑혀 있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잘 때도 엄청 심한 소리가 나서 저희가 나와서 다시 저지시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기도 부지기수. 보호자가 없는 사이 또다시 별이가 크게 다칠까 늘 마음을 졸인답니다. 추루 먹자. 일로. 간식을 줄 때 꼭 별이가 못 먹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동시에 나눠서 주는 걸로 이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즐겁게 간식을 먹는 카이와 아리. 하지만 별이는 주변을 맴돌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데요. 별이 이리 와. 아유, 별이 또 못 먹었어. 아유. 집에서 늘 눈치를 보는 별이가 안타까운 보호자. 하지만 그마저도 아리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데요. 결국 또다시 자리를 피하고 마는 별이. 항상 붙어 지내는 카이와 아리와는 달리 별이는 늘 외톨입니다. 아리랑 카이는 굉장히 잘 지내고요. 별이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당한다던가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카이랑 아리는 아니지만 별이한테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될 것 같고 이게 좀 혹시나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악화됐다는 세 마리의 관계. 별이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카이와 아리가 한편이 돼서 별이를 좀 따돌리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마음이 쓰였는데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가족인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별이의 문제 시그널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하악질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제 하악질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하악거린다고 해서 이제 하악질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히스한다고 해서 히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악질 또는 히싱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무언가가 불편하고 불쾌하다, 익숙하지 못한 대상이나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싫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이 같은 경우에는 저 다른 두 고양이가 맞득찮은 거죠. 근데 이런 별이의 하악질이 2년이 넘도록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별이의 하악질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은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개와는 달리 단체 생활 또는 집단 생활이 그렇게 익숙한 동물은 아닙니다. 사람하고 가까워지면서 특히 최근에 저희가 고양이를 집안에서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양이 자체는 그게 별로 싫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자체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미 성체가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상황 자체가 별이를 불편하고 어색하고 심지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별이의 시그널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신용주 전문가가 직접 별이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별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신용주 박사입니다.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불러서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거 새 녀석인가요? 네.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캣타워나 캣풀 같은 것들을 한쪽 구석에 보통 설치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놓으셔가지고 그게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딱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지금 이제 꼬리를 흔들고 가장 먼저 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보는 전문가. 심하게 위축이 되는 건 아닌데 긴장감은 계속 감도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이렇게 이어서 환경 점검을 할 차례. 현재 고양이 화장실 3개 모두 한 곳에 놓아둔 상태였는데요. 문제점은 뭘까요? 아마 화장실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그 화장실을 하나로 보는 게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 자신의 어떤 섹터,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럼 이제 중심부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이들은 어디에다 주시나요? 이쪽에 먹이랑 물은 저쪽에 있고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삐. 경고음의 이유를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화장실처럼 나눠서 아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십니다. 핵심 세력권들이 중첩돼가지고 겹쳐져 있고 이것을 쟁탈하기 위한 이런저런 긴장감들. 아니 먹이도 많고 물도 많은데 왜 굳이 DNA에 그게 녹아있는 거예요. 먹이 공간이라든지 또는 배변 공간에서 중첩되게 하면 계속 그 안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확실하게 풀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번씩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고양이들의 관계가 악화되며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력권이 겹친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네요. 고양이 3마리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는 전문가. 이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환경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개체군 내 가벼운 수준의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별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제 기폭제가 있으면 가끔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고
다만 몇 가지를 조금 개선하면은 현재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 개선 시간. 현재 고양이 마리수보다 여유 있게 추가로 화장실을 배치해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던 화장실도 분리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세력권 자체를 완전히 넓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이라고 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화장실의 개수 자체를 넓힘으로써 마치 공간 자체가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각각의 화장실을 집안 곳곳에 배치시켜 고양이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시켜 줬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을 옮겼으니까 밥그릇도 조금 저희가 흩어놓도록 하죠. 밥그릇을 놓을 때 핵심은 뭐냐 하면 또 밥그릇하고 물그릇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동시에 화장실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어디가 좋을까요? 하나는 여기.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요거 하나는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이거는 네. 이쪽에다가. 예. 집안 구석진 공간에 밥그릇을 배치하는 보호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최대한 안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일단 안쪽에 지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별이의 입장에서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다른 고양이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마른 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기인을 할 거예요. 각각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구석진 공간에 놓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심용주 전문가. 같이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른바 먹이 퍼즐을 만들 겁니다. 따로 휴지심을 이용해 간단한 먹이 퍼즐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바로 관심을 보이는 카이. 별이도 금세 호기심을 갖네요. 이런 거 보통 오면은 그냥 이제 대부분 뜯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고양이를 위한 일종의 미로 또는 은신처, 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버리는 택배 상자만 있으면 준비 완료. 상자에 구멍을 낸 후 이어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고양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냥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준다든지 또는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고양이만의 은신처를 만들어주면서 고양이의 삶을 전체로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상자 은신처를 통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시켜줬습니다. 얘는 지금 자리 잡았는데요? 고양이들도 조금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좀 더 제가 이제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너무 심한 걱정보다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하악질을 일삼았던 별이. 앞으로는 다른 고양이들과도 편안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게. 앞으로 별이와 카이 그리고 아리와의 관계가 좋아질 날만 남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오신 솔루션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동안 이제 3마리의 고양이가 한 곳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었는데요. 화장실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고 동시에 화장실의 위치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고양이와 고양이 간에 일종의 자연스럽게 세력권이 나눠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휴지 심을 이용해서 일종의 트리토이, 장난감으로 먹이를 사냥하는 듯한 행동을 모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런 방안을 통해서 고양이의 기본적인 본능인 사냥 본능을 해소시켜줘서 전체 개체군 내에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버리는 휴지심이 저렇게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재탄생되는 게 진짜 유용했던 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여태 만나본 고양이들은 대부분 박스에 숨어 있는 거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은신처에 들어가는 게 고양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도움이 되나요?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양이들을 보면 보통 개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랄라랄라라 하고 큰 길가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네. 고양이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요. 큰 수컷 고양이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몸을 이렇게 숨기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고양이의 경우 언제든지 다른 대형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수십만 년 전부터 그런 거고, 최근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고양이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제공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양이들이 박스만 보면 들어가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이제 가족이 있지만은 네. 가족과 화목하지만은 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내 방을 만들고 싶고. 맞습니다. 예, 가끔 결혼한 뭐 형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취하고 싶다는 얘기. 왜 이렇게 웃으시죠? 혹시 자취하고 싶으신가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웃고 계시는데 혹시 자취가 다 꿈들이신가요? 본인의 은신처가 다 없으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본인의 박스를 한번 만들어서 들어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고양이들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어떻게 중지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싸움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고양이 2마리 중 1마리 또는 둘 다의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물건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외부 자극을 주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이, 기존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새로운 고양이를 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이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해서 합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까요? 실제로는 이미 어떤 고양이 1마리 또는 2마리를 기르고 있고 둘 사이의 관계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네. 새로운 고양이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고양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보호자분께서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그래서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두 고양이 집단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이 서로 만났을 때 무언가 각각의 고양이 또는 고양이 집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페이버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났을 때 더 맛있는 것을 준다든지, 둘이 만났을 때 더 즐거운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별이의 문제 시그널은 물론이고 다양한 꿀팁을 좀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